질문이 다 진지하게 문제작해. 진지하게 자, 예전에 이제- 부활했다고 믿는 거야. 이제 4번 수업 안에 하나는 수학 끝내야 되니까 믿어요. 좀 빠르게 가보자.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가야 되니까. 자, 392쪽 가봐. 자, 이제 4번 오늘부터 하나 둘 셋 4번 하면 끝난다. 자, 하나는 수학 끝나니까 잘 들어보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수학2 내용이야. 수학2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뒤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보통 여기서 4점짜리 2문제 내지는 3문제 나오거든. 여기서만 2-3문제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 전부 다 자세하게 봐야 돼. 자, 일단 책은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392쪽을 피자. 제가 잘못 가시고. 자, 392쪽. 잠깐 일단 같이 봐봐. 좀 이따 문제 풀 때 내가 뽑아줄 테니까 잠깐 같이 봐봐. 자, 392쪽에 다항함수의 볼록성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다항함수의 볼록성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수학2에서 다루지 않는다. 알겠지? 자, 그러면 너네가 눈에 익혀놔야 되는 그림은 한 가지밖에 없어. 393쪽으로 가봐. 자, 392쪽은 그냥 그림만 읽어보시고 393쪽에 자, 볼록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돼 있는 거 별표 3개 쳐. 393쪽.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미적분에 있는 볼록성에 관해서 이렇게 볼록성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개념이지만 수학2에서는 볼록하기 때문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는 아래로 볼록 그려져 있지. 자, 위로 볼록에서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 자, 바로 최근에 이거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 바로 뒤에서 볼 건데 자, 여기에 내가 직선을 그을 거야. 자, 접선을 그어볼게. 자, 접선을 그으면 너네 눈에도 보이겠지만 분홍색 접선은 흰색 접선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지. 그러면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네.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무조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 세울 수 있지. 이거를 너네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요거를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돼. 알겠지? 수투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요 2차 함수 모형 위로 볼록한 이 2차 함수 밑에 쪽에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대로 직선이 요 곡선보다 밑에 있지. 요 정도는 눈으로 보면 그림에서 해석할 수 있지.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더 깊게 안 물어본다 여기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3차 함수 밑에 그래프 보여? 그래프 보이지? 393쪽 중간에. 자,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책만 보시면 돼. 3차 함수는 중심이 되는 점을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변곡점이라고 가르쳤지. 그러면 그 변곡점이라는 게 딱 중간에 지금 진하게 칠해져 있지. 걔를 기준으로 걔 왼쪽은 위로 볼록해.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다가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바로 넘어가자. 자, 왜 배우냐 이거? 수능에 나오니까. 재작년 수능에 12번에 나왔거든? 자, 이거 gx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gx가 fx거나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ft라 돼 있거든? 밑에 있는 것만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자, 이거 fx는 너네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gx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책도 없는 사람 없지? 자,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수능 문제야, 재작년.
이제 아마 나왔을까? 가자. 자, 당연히 이거는 그려놓고 시작하셨겠지? 이건 안 그렸으면 안 돼. 네. 어? 근데 fx가 9분의 1x부터 시작해요. 땡큐.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놔. 시작할 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fx 일단 그림 그려놔야 되겠지, 당연히. 자, 당연히 그려놔야 되고. 자, 0하고 6하고 9니까 0에서 6까지 조금 길게, 6에서 9까지는 조금 짧게 이런 디테일함 좀 살려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저런 데서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고 나서 너네 이거 잠깐 문제 포지션을 봐봐. 12번이지. 보통 11번, 12번 정도면 4점에서 중반 정도니까 사실은 복잡하게 막 깊게 해석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온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해석 잘해주면 끝나는 구조야, 보통은. 자,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일단 gx라는 게 뭔지 볼게. 자, t가 0하고 6 사이거든? 근데 gx는 t보다 작을 때는 fx래. 내가 지금 fx 그림 그려놨지? 그러면 t가 여기 어딘가 0, 6 사이에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t라고 치면 t 전에는 f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fx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됐지?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그럼 이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자, 이거 식 봤을 때 뭔가 너네가 아는 식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수능에서는 요 정도 조금씩 수정을 가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단원을 의심하면서 봐야 돼? 그렇지, 접선을 의심하면서 봐야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잘 생각해봐. 여기서 뭐 하나만 좀 다르지. 요 마이너스 자리에 원래 뭐가 있어? f 프라임 t가 있지. 원래 f 프라임 t가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원래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라보면 이게 f 프라임 t였는데 저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잘 생각해봐. 얘가 뭘 의미하냐. 자, 일단 어떤 점을 지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지. 접선의 방정식에서 왜 x 빼기 t 더하기 ft라고 해? t, ft를 지나니까 그런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t, ft를 지나는 직선일 거야. 자, 어차피 x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1승이니까 무조건 직선으로 봐야 돼. 자, 다만 원래 기울기 자리에 f't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지. 그러면 여기는 t, ft를 지나는 직선이긴 한데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어진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지. 됐지? 그럼 실제로 봐봐. 이거 직선인 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x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됐어? 그러면 얘를 너네가 해석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거의 7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그럼 저거에 gx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 이거는 뭐 그림 안 그리셔도 되고 내가 그냥 한번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아무 때나 t를 한번 정해볼게. 너네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으면 한번 정해보는 것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t가 대충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볼게. 여기. 그러면 내가 여기를 t로 보겠다는 뜻이야. 됐지? 요게 fx야. 자, 그러면 봐봐. t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의 왼쪽에서는 fx라 했지, gx는. 그러면 t의 왼쪽에서는 fx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이해하셨지? 그 다음 봐. t의 오른쪽에서는 요 직선이 그려져야 돼. 저 직선은 t, ft를 지나야 돼. t, ft 이거지.
왜? x좌표가 t면 y좌표는 ft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다음에는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이것도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매우 높은 확률을 가진 점이 극대점이지. 여기서도 해볼게. 이게 t라고 치자. 이게 t라고 치면 t 전에 gx는 fx에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시고 이 점부터 기울기가 몇인 상태?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이렇게 가면 요게 gx가 된다는 거야. t가 저기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오케이. 이것만 이제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해주면 돼. 뭐라고 돼 있어? 자, y는 gx의 그래프와 요 분홍 색깔, 주황 색깔이 g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 거거든? t를 설정했을 때. 자, 그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지. 최대값. 그러면 여기에 fx 따라오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너네가 t가 여기쯤 있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 넓이가 되게 작아지지. 그럼 당연히 조금 더 어떻게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넓이 커지지. 더 많이 올라갈게 넓이 더 커지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지금 주황 색깔로 표현한 이거를 좀 보자. 주황 색깔로. 자,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 그림을 좀 그려주면 x축이 대충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분홍 색깔은 무시하고 주황 색깔만 봐봐. 내가 지금 극대가 제일 높으니까 이게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서 극대가 t라고 내가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x축과의 넓이는 이게 돼. 이거 그림 알겠어? 이까지 됐지? 당연히 너네가 저거를 일단 의심해봐야 돼. 자, 근데 더 넓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더 넓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말은 지금 여기는 어차피 다 포함이 될 거거든? 계속 포함이 될 거야. 자, 일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는 다 포함이 돼. 자, 근데 이쪽 오른쪽에 조금 더 넓이를 더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곡선에서 직선을 그으면서 넓이가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어느 단원에서 나왔었어? 나오는 단원이 하나밖에 없다. 접선이야. 접선. 잘 봐. 이거를 못 찾으면 못 푼다 이 문제는. 너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으면 더 이렇게 길어지지, 더 넓어지지 않아? 더 이렇게 넓어지잖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내가 이거 안 되는 것부터 해볼게. 너네가 그림을 필기할 때 일단 이거부터 표시해. 자, 극대까지 왔어. 자, 기울기가 여긴 극대까지 와서 여기를 t라고 치면 지금 눈에 조금 제대로 안 보이니까 내가 진하게 이렇게 해놓을게. 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괜찮아? 저게 gx야. 근데 이게 그림을 그래서 너네가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 좀 크게 그렸어야 돼.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넓이가 커지냐고 작아지냐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넓이 커지지. 그치? 그러면 봐봐.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더 커져.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커져. 그러다가 정확히 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가 몇이 되는 공간이 존재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림에서 보여줄게. 봐봐.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그러다가 여기 어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있을 거거든? 저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내려볼게.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노란 색깔로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지금 노란색 도형보다 분홍색 도형이 훨씬 더 넓이가 큰 거 보이지? 이걸 찾았어야 되는 문제야. 알겠지? 자, 요걸 찾았어야 돼. 됐어? 자, 됐지? 자,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요 직선에 접하는 요 지점을 찾아주세요가 이 문제가 됐다는 거지. 됐지? 자, 요 문제. 자, 그러면 자, 그때 접점에 저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지금 분홍 색깔로 표현한 저거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느낌? 지금 요까지 와서 X축하고 둘러싸인 내가 분홍 색깔로 표시한 요거 있지? 요 도형의 넓이를 너네가 구해주시면 끝나. 됐어?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하셔야 되는 연산을 한번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뭐야? 점이야. 자,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잡아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자, 실제로 요 T랑 같은 T지. 그래서 이 문자 잡아도 상관없어. 실제로 T라고 잡혀있는 게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T랑 이 T는 같은 거야. 됐어? 자, 그럼 가볼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F'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귀찮지만 얘를 얘를 미분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내가 미리 조금 전개해 놓을게. 전개 9분의 1에 자, 전개하면 x 세제곱. 자, 이거는 너네가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쓸게.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54x가 돼. 자, 전개하면 됐어? 자, 그러면 저거를 미분한 거에다가 내가 t를 집어넣을게. 그 정도 너네가 할 수 있지? 자, 9분의 1에 미분하면 자, 3t 제곱 마이너스 30t 더하기 54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찾아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양변을 9를 곱하자. 자, 9를 곱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30t에 플러스 54가 마이너스 9가 돼. 됐지? 자, 이어서 갑시다. 이거 3으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9까지 넘길게. 자, 3으로 나누면 t제곱 빼기 10t. 자, 얘 넘어가면 63이거든? 63을 3으로 나누면 21이 될 테니까 얘가 0이 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자, 이건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빨리 할게. t 빼기 3 곱하기 t 빼기 7이 0이 되거든? 그러면 t 값이 두 개가 나오지? 3하고 7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자, 요거 연산을 그냥 사실 그냥 단순 연산한 거야. 알겠지? 자, 단순 연산 한번 같이 해본 거고. 자, 그러면 요런 느낌이야. 자, 이런 것도 한번 해줘봐야 돼. 요 지금 도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3하고 7 나왔지. 몇 개라는 소리야? 두 개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3이 뭐예요? 7이 뭐예요?를 여기가 6이니까 얘가 3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 변곡점에서 대칭된 상태에서 여기 하나 더 있겠지. 여기 아마 x좌표가 7이었을 것이다. 아마가 아니라 여기 x좌표가 7이다. 이것도 너네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자,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지점에 x좌표가 3이었던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하셨어? 자, 뒤에 계산은 내가 직접 안 할 거야. 계산은 너네한테 마지막 식 세워주고 이거는 너네가 연습 한번 하자. 어차피 정적분은 내가 보여줘봤자 어차피 다 할 줄 아는 거고 이거는 너네가 하는 거 연습해놔야 수능장에서 이제 그 실수 안 하지. 자, 그래서 갈게. 봐봐.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지 직선의 넓이를 구하는지 봐야 돼. 일단 요렇게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여기부터 계속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여기는 인테그랄을 써서 구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여기 책에 공식 있지.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절대값 곱하기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건 외우지 마. 그냥 적분해. 알겠지? 정적분 어차피 해봤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내가 저기 인테그랄로 쓴 거 저기는 자, 먼저 첫 번째 적분 구간 0에서 3까지 보시고 설정하시고 0에서 3까지라고 설정해놓고 자, 적분할 식을 이제 써야 돼. 우리 이거 써놨지?
전개해놓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전개한 거 쓸게. 자, 전개한 거는 9분의 1이 앞으로 오고 여기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54x를 적분해 주시면 괜찮겠네. 자, 부탁인데 꼭 계산 연습하는 거 한번 해봐. 너네가 해봐야 된다. 그리고 0부터 3이니까 어차피 0 대입하는 거는 의미 없잖아. 3 대입하는 것만 너네가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거기에 누구를 더해야 되냐? 자, 거기에 더해야 되는 게 이놈이거든? 자, 요놈은 내가 왜 따로 계산하는지 잘 봐봐. 요놈은 지금 기울기가, 빗변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빗변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면 항상 어떤 도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라고 했어. 그 말은 즉슨 변 길이 한 개만 하면 끝나. 한 개만 하면 그냥 바로 나머지 변도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 높이를 구하자. 왜? 이 높이는 여기 3차 함수에 x자리에 3을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y좌표 지금 계산하는 거야. 3 곱하기 x 빼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9 마이너스 6 됐어? 9, 3, 3 플러스 그 여기가 길이가 6이지. 요렇게가. 그러면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더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제곱해서 2분의 1 붙이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지? 정리. 이게 수능 문제야. 이게 수능 문제고, 이게 그 계산, 넓이 계산하세요 문제치고는 좀 많이 고난도 문제 축에 속해. 왜냐면 뭐 올해나 작년 수능에 나온 넓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웠어. 이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해석을 막 복잡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여기서 중간에 함수 끊어지고 접선 해석하고 이런 게 작년에는 없었어.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올해도 갑자기 넓이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번 육모 넓이 문제는 기억나시겠지만 쉬웠어. 진짜 쉬웠어.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알겠지? 심지어 이번 육모는 이거보다 뒷번호 때 내가 알기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잘, 요 정도 너네가 잘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뭐 높은 확률로 올해는 이거보다는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적분 넓이 문제는. 뭐 굳이 갑자기 15번 이런 거에 내지 않을 거인 이상. 좋아요. 자, 해야지. 자, 그래서 정리 좀 잘 해주시고 마지막 계산하는 거 너네가 연습해주시고 자, 됐지? 여기 해설지는 완전 다르게 계산하고 있거든? 해설지 보고 하지마. 답만 나중에 너네가 맞게 4분의 129 내가 알려준 대로 해서 나왔는지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정리가 됐으면 396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자, 이거 진짜 유용하거든? 근데 수투 너네 내신할 때는 이거 알려줘봐야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좀 할 얘기가 나중에 이제 좀 많은 문제라 그때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했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배운 거다. 자, 잘 봅시다. 지울게. 자, 이거는 이 책에 있는 요런 거 말고 공간이 이거는 뭐 따로 종이 어디 써가지고 안에 끼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몇 가지 수능에서 쓰임새가 높은 것들 내가 알려줄 거거든. 교과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자, 어디 필기를 좀 잘 해놔야 돼. 이거는
자, 3차 함수 직선의 교점의 합이라고 일단 써봐. 자,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 잘 봐야 돼. 자, 이거는 개념부터 들어간다. 일단 세팅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네도 세팅은 그대로 따라해봐. 자, 여기까지만 세팅하면 됐다. 자, 쓰면서 들어. 지금 배우는 거 너네가 지금 기출문제집 풀고 있는 사람들 그래프 해석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이거 좀 잘 봐놔. 오늘 내가 문제 예시들 보여줄 테니까 잘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거는 웬만하면 요 내용은 그냥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복습해. 요 내용은. 요 앞에 거는 뭐 그 중요도가 이거보다는 훨씬 떨어지니까 요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잘 써놔야 돼. 자, 뭘 보겠다는 거냐면 3차 함수랑 직선이 도입될 거야. 직선이 도입되면 교점이 분명히 발생하지. 그 교점이 발생했을 때 근들이 있을 거야. 그 근들은 x좌표니까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해놨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함수 곡선과 직선의 만남을 시계 관점에서 한번 일단 먼저 볼게. 시계 관점. 자, 시계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는 fx랑 gx를 같다라고 놓겠다는 것이고, 저 fx는 gx를 풀면 x는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러면 fx는 gx를 풀겠다는 게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fx 빼기 gx가 0이다를 풀겠다랑 동치지. 같은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서 내가 현재 fx식을 짜놨고 gx식을 짜놨지. 그럼 저거를 이제 실제 여기서 여기를 빼서 밑에 써볼게. 그러면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빼기 m의 x 더하기 b 빼기 n은 0이야. 자, 여기까지 잘 봐봐. 자,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러면 너네 3차 함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볼게. 너네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뺄 때 직선이 뭐가 됐든 간에 3차 항하고 2차 항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물론 1차 항하고 상수항은 변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항과 상수항은 논하지 않을 거야. 뭘 논할 거냐? 요 두 개 A와 B에 관한 얘기만 할 거야. 자, 너네 3차 함수에서 3차 항의 개수와 2차 항의 개수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 세 근의 합을 알 수 있다. 외워야 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그리고 두 근끼리 곱하고 뭐 세 근의 곱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개로 알 수 있는 게 세 근의 합이야. 세 근의 합.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 이 그림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될 거야. 근데 3차항과 2차항을 알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지. 자, 여기까지 써봐.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쓰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 볼게. 그래프는 두 개 더 그릴 거야. 두 개 더. 간단하게 한 번씩 더 얘기할 건데.
자, 썼어?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어. 절대 3차 함수의 3차함과 2차함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세근의 합이 바뀔 일은 절대로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데 쓰이냐 한번 봐봐. 내가 여기에 이제는 필기하지만 이거는 이 직선을 그려볼게. 자, 지금 내가 방금 그린 직선에서 만나는 세 점의 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다시 요렇게 그어서 요렇게 됐다고 치자. 자, 저렇게 그어도 세근의 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절대로 안 바뀌어. 알겠지? 자, 그러면 아직 내가 유용한 거 시작도 안 했거든? 유용한 건 어디서 유용하냐면 잘 봐. 이거 똑같은 fx라고 할게. 식은 쓰지 마. 똑같은 fx야. 자, 이번에는 gx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칠 건데 당연히 너네가 수능에서 제일 만날 확률이 높은 상태는 이런 상태겠지. 뭐 하는 상태? 접하는 상태야. 접하는 상태. 그러면 fx라는 놈의 식은 안 바뀌었다. 쟤랑 똑같아. 그러면 지금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 그러면 자, 접했을 때를 잘 봐봐. 접했을 때 여기를 내가 알파, 베타, 감마는 저기 썼으니까 뭐 오메가라고 쓰고 여기를 뭐 y라고 써볼게. wy라고 쓸게 그냥. 자, 같은 3차 함수야. 근데 내 직선이 이렇게 그었어. 세근의 합 바뀌어? 3차 함수가 같은 3차 함수면 어떤 직선을 그어도 안 바뀐다고 했다. 세근의 합은. 자, 그럼 봐봐. 여기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실근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아니지. 몇 개야? 2개야. 근데 우리가 저게 x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시피 w라는 그는 하나 지나니까 w 오메가라 쓸 수 있지. 자, 근데 여기는 접하니까 y라는 실근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2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2y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 또 그릴게. 자, 이게 최종이다. 자,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예시를 내가 보여주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이제 최종. 우리 최근에 배웠으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 무슨 점? 변곡점. 변곡점은 자, 내가 Z라고 불러볼게. 자, 그러면서 변곡점에서 접선 그으면 이렇게 뚫리는 거 기억나지? 이까지 일단 써봐. 아직 필기 다 안 된 것 같으니까 필기 저까지 한번 써봐. 자, 이 Z에 관한 얘기가 마지막이야. 자, 됐지? 자, 그러면 봐. 너네 이거 쓰지 마. 접하면서 스치면서 지나가면 근 몇 개 가죠? 3개 가지지. 접하면서 스쳐 지나가지. 직선이. 그러면 이 Z라는 근을 여기서 몇 개 가진다? 3개 가지게 돼. 그러면 저 변곡점의 X좌표를 3배하면 세근의 합이 나오는 것까지가 최종이야. 이게 최종 도달 지점. 근데 이거는 왜 내가 최종이라 얘기하겠어? 거의 쓸 일이 없어. 거의 쓸 일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정말 많이 쓰니까 요거 좀 잘 봐놔야 돼. 자, 관련 유형 좀만 연습해보고 갈게. 자, 됐으면 396쪽 보시면 돼. 자, 역시나 너네가 많이들 까먹어서 다시 여기서 복습시켜주고 있거든? 자, 책을 보시면 된다. 필기 다 하시고.
자, 396쪽에 봐봐.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첫 번째 박스 보이지? 자, 이거는 뭐 별표 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밑에 너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많이들 까먹는 것 같다. 이건 별표 하나 쳐.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실제 교육과정 바뀌고 너네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수능 그 평가원에서 나온 적 있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꼭 이거 다 외워야 돼. 모르면 안 된다. 넘어가. 자, 이거 샘플 1번 봐봐. 자, 3차 함수 2x 3승 빼기 1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의 그래프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자, 그냥 얘가 자, fx가 있는데 자, 이건 필기할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눈으로 보셔. 2x 3승 빼기 12x 제곱 플러스 자, 뒤에는 안 쓸게. 1차항 상수항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자, 그러고 나서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1차 함수 gx가 있대. 그 뭔지 안 알려줬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요 3차 함수에 얘를 그었는데 그냥 세 점에서 만나는 것만 알아. 됐어?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세 점 A, B, C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현재 이 그림상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물어보는 거야. 뭐 쓰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뭐 직선이 뭐 어떻게 넘어오든 간에 얘는 그대로지. 얼마야? 그렇지. 6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6이 되는 거야. 됐지? 요렇게 활용하는 거다. 알겠지? 자, 바로 활용 좀만 더 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 자, 밑에 오른쪽에 간단하게 이거 두 개만 보고 잠깐 쉬자. 자, 2번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그림과 같이 점 A에서 접하고 점 B에서 만난대. 자, 그림 잘 봐봐. 그리고 너네가 표시에 지금 자, 펜 들고 두 점 A, B의 x좌표가 각각 1하고 7이라 했지. 자, A 땡땡땡 하고 밑에 1 쓰고 B 땡땡땡 하고 밑에 7 써. 됐어? 자, 그러면 봐봐. 1에서는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그러면 근의 합을 물어보면 근이 두 개야. 1 더하기 1. 7은 지나갔지. 7. 그래서 세 근의 합이 얼마? 9야.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x 세제곱으로 시작했다 쳤을 때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9가 되어야만 하겠지. 요것도 너네가 파악할 수 있으면 돼. 됐어? 무조건이다 이거는. 이거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0인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자, 직선 y는 gx가 서로 다른 세 점 a, b, c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이런 느낌이야. 자, 바로 가볼게. 여기에 fx가 있는데 얘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제곱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몰라. 이까지 이해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y는 gx가 있어. 직선이 있어. 자, 직선이 이렇게 쫙 있어. 근데 직선은 몰라. 근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것만 알아. 대충 표시. 자, 근데 두 점 A, C의 x좌표가 1하고 6이래. 자, 1하고 6. 자, 그러면 x좌표가 1하고 6인데 너네 A, B, C 순서 여기서 얘기했어? 없지? A, B, C 어디 있는지 모른다? A, B, C.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얘의 어쨌든 여기서 두 개의 근이 1하고 6이거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구하시냐? 나머지 한 근은 너네 요거 세 근의 합이나 여기서 나오는 세 근의 합이나 어떻겠어? 똑같겠지. 세 근의 합 얼마야? 10. 그러면 1, 6, 3이 필요하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6 이랬다는 뜻이야. 됐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너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기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거의 쓸 일 없는데 너네 3차 함수랑 직선 같다라고 두면 직선이 옮겨가면서 3차항, 2차항 안 건드렸잖아. 4차 함수는 어떨까? 4차 함수의 네 근의 합은
여전히 4차 항의 개수분의 3차 항의 개수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이것도 뭐 대략적으로 너네가 봤겠지만 4차 함수의 직선을 긋잖아? 그러면 여전히 4차 항하고 3차 항은 바뀔 리가 없어. 왜? 직선이 건들 수 있는 거는 1차 항하고 상수 항만 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의 쓸 일 없겠지만 4차 함수도 이렇게 이제 직선이 지나갈 때 근이 4개가 만나게 되면 그 4개 근의 합은 절대로 안 바뀌어. 무조건 고정돼. 알겠지? 근데 이건 나올 확률은 없어.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는 너무 많이 쓰였어.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 자,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자, 뭐 이거를 이제 내가 쓰는 거는 이제 고난도 문제들 풀 때 조금 보여줄 것 같고, 지금은 뭐 뒤에 조금 간단한 것들 좀 보여줄게. 다음 시간에. 알겠지? 잠깐 끊었다 가자.